오늘은 그 성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이게 상담에서는 이제 주로 인간관계의 갈등을 다루게 마련인데, 인간관계의 갈등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은 대상 때문에 내가 못 견디는 게 아니라 사실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봐주지 못하는 내 성격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.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상담에서는 갑갑한 사람이 목마른 자가 우물 판다고 이제 도저히 이 배우자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저한테 와서 막 푸념을 하잖아요. 푸념을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대상은 사실 아웃 오브 위치라고 제 손이 닿을 수 없는 바깥에 있는 분이에요. 그래서 상담을 할 때에는 그 바깥에 있는 대상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, 즉 클라이언트에게 이제 영향을 미쳐서 결국 그 사람이 바깥에 가서 잘 선순환을 이룩하도록 돕는 건데,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상담 받으러 온 사람이 사실은 이제 자기가 이 개선을 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.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. 우리의 행복의 비결은 측근 사람들하고 원만하게 지내는 게 행복의 비결이에요. 자, 그런데 측근 사람이 아주 내 마음에 잘 들게 하면은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. 그런데 내가 완벽하지 않듯이 상대방이 완벽할 리 없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결점, 저런 부족함, 다양한 결점들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그러려니 하고 봐줄 수 있느냐, 즉 마음의 품이 있느냐, 아니면은 그거를 도저히 못 견디겠느냐, 그게 이 행불액을 결정한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죠. 배우자에게 한 번 말해도, 한 번 또는 두 번 말해도 이게 안 들을 경우에는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다. 더 이상 말해봐야 싸움뿐이 날 게 없다는 얘기예요. 자, 왜 이렇게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 그릇이라는 것은 잘 안 변해요. 그래서 상대방의 그릇이 요 정도인데 이 이상을 요구해봐야 내 입만 아프지 그 사람이 변화가 잘 안 돼요. 그건 그릇과 관련돼 있다는 얘기예요. 자, 그래서 이 그릇이라는 거는 안 변한다. 즉 사람은 그 좀처럼 잘 안 변하는 게 사람이에요. 그래서 우리 속담에 3살 버릇 여든 간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결국 죽어야 변한다는 얘기. 지금은 이제 여든이라는 게 그렇게 늙은 나이가 아니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한갑을 치르고 그러면 대개 이제 죽는다 그랬잖아요. 근데 지금은 이제 100세까지 산다고 하니까 해서 그 말이 조금 무색해지긴 했습니다만은 80세까지 산다라는 것은 굉장히 드물고, 즉 3살 버릇 여든 간다라는 것은 못 변한다라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그걸 갖고 자꾸 싸워봐야 입만 아파요. 또 그렇지 않고 내 말 한 번, 두 번 했는데 못 알아들으면요, 그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듣는데 방해가 되는 뭔가 막이 끼어 있어요. 이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 장애물을 걷어내어야 비로소 내 말이 그쪽에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효과도 없는 말을 자꾸 반복해서 하기보다는 이제 그 말을 스탑하고 우리 사이에 있는 장애물이 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거에 먼저 우선성을 두어야 돼요. 그거를 제거하고 나면 말이 쉽게 이제 들어갈 수 있는데, 그 장애물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앵거, 즉 분노가 자리 잡고 있어요. 그러니까 귀를 틀어 막은 듯이 내 말을 더 안 듣죠. 청개구리식처럼.
그래서 장애를 아이덴티파이 시키고 그런 것들을 이제 풀어주고 그래서 이제 내 말이 들어가게 하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봐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못하고 계속 안안거리거나 까칠하게 굴었을 경우 결과가 뻔하지 않겠어요? 나도 괴롭고 상대방도 괴롭고. 자, 그런데 우리 사람들을 보면은 처음에는 뭐 우리가 가치관이 맞아서 서로 매력을 느껴서 또는 멋져서 이런 등등의 이유로 호감을 느끼는 게 사실이지만 이제 어느 정도 지내다 보면은 사람들이 결국은 편한 것을 제일 선호하게 돼요. 응? 편해야 이제 그 속에서 또 새로운 이제 어떤 뭐 신뢰의 싹이랄까 이 애정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요.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상담을 한 두 쌍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A라는 한 부부는 남편이 그 조금 이 부인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좀 시간이 있으면은 이 자녀 양육에 함께 이렇게 협동을 하는 게 아니라 홀로 자꾸 게임하려고 하는 거예요.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의 남자들이 이제 옛날에 남자들은 막 기회만 있으면 친구 불러서 술 마시고 화투하고 이러고 놀았는데 40대 초반까지의 남자들은 주로 이제는 시간만 나면 게임을 하면서 혼자 놀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남편이 기회만 있으면 그렇게 하니까 이 부인이 애들 양육에 이제 독박을 쓰다시피 해서 굉장히 약이 오르는 거예요. 약이 올라서 앙알앙알 하다가 이제 우울증까지 이제 나타나게 되니까 이 부인이 이제 저를 찾아왔어요. 그래서 이 부인이 이렇게 이제 역부족으로 지쳐 있으니까 제가 남편의 협조를 구하려고 남편을 불렀지요. 그랬더니 남편이 건성으로 수긍을 하고 남편의 그 이기적인 태도 또 기회만 있으면 이 게임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태도는 좀처럼 변하지 않아요. 그래서 야, 이 남편이 이렇게 비협조적이고 이 부인을 도외시하니까 이 부부가 이래서 살겠는가 했는데 이 부인이 남편에게 잔소리를 그냥 안 하고 오히려 우리 남편은 저런 사람 하고 이렇게 포기를 해요. 그러면서 그 남편에게 채워지지 않는 거를 저에게 이 상담자인 저를 마치 그 엄마처럼 여기는지 저한테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마음을 달래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 남편을 이렇게 남편의 그 이기적인 면에 대해서 접어요. 에이, 저런 인간, 저런 사람 하고 이렇게 접고서 이렇게 지나니까 어느덧 남편이 뒤늦게 철이 드는지 이 부인이 자기를 닥달하지 않으니까 은근하게 이 부인에게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처음 예상은 남편이 하도 삔들거리고 비협조적이어서 이 결혼 생활 유지할 수 있겠는가 했는데 그래도 이 부인의 유순함 덕분으로 그 가정이 별 탈 없이 굴러가는 거예요. 물론 이제 그 대신 이 부인은 이 남편을 갈구는 대신에 상담자인 저에게 와서 이렇게 위로받고 힘을 얻어가고 이러는 이 서포트를 받기는 했어요. 자, 여기에 반해서 이제 B 부부가 있었는데 이 B 부부의 경우 남편은 지방에서 이제 서울로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보니까 자기는 이제 빈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서울에 있는 놈들은 다 뭔가 누리는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남자가 엄청 기를 쓰고 이 돈 버는 일에 또 회사 다닐 때는 회사 일에 열중을 하니까 남들은 제 시간에 퇴근을 하는지 몰라도 이 남편은 이게 뭔가 빨리빨리 성공을 하기 위해서 밤늦게 출근하고 아침에 일찍 나가고 또 주말에도 나가서 일하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. 그래서 재산 증식에나 신경을 쓰지
이 부인하고 놀아주지를 않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내는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고 굉장히 안달이 나서 이 남편을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. 그러다가 이제 저한테 도저히 이 남편하고 못 살겠다. 응? 그래갖고 이제 이 어떻게 하면 좋냐 뭐 이러고 왔는데,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애들도 이제 있고 남편은 조금 무신경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열심히 돈 벌어서 이 가정을 이렇게 서포트를 하니까 조금 봐줘라. 그래도 이 부인은 그거를 봐주지를 못하는 거예요. 그래서 몇 년이 지나도록 격렬하게 부딪히고 싸우고 또 그러면서도 헤어지지를 못해요. 그래서 참 저렇게 죽어라고 말 안 듣는 남편, 또 그거를 포기하지 못하고 죽어라고 싸우는 부인, 그걸 보면 참 안타까운데 이 부인에게 제가 아무리 구슬르면서 다독거려도 말을 안 듣더라고요. 자, 그래도 이렇게 부부가 격렬하게 싸우니까 그 틈새에서 자랄 아들이 위축이 되더니 어느 순간에는 이 애가 이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자살 시도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아들이 뭐 이게 극단적으로 이제 실행에 옮기지는 않는데 늘 우울하니까 이 부모가 너무 격렬하게 싸우는 틈새에서 자란 이 아들이 우울해서 견디지를 못하고 이제 이게 처지고 심지어 자살 사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니까 그때서 이 엄마가 휘하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자, 어차피 펼쳐진 이 당신의 현실인데 남편하고 이혼을 못하고 살려면은 남편을 한켠 이제 그러려니 하고 좀 봐주면은 아들이라도 조금 길을 피고 살 텐데 크게 죽자 살자 싸워서 득된 게 뭐 있느냐. 그러니까 이 부인이 뭐 눈물을 흘리면서 그게 안 된다 그래요. 그러니까 제가 야, 이게 바글바글한 성격, 즉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거를 못 봐주는 거, 이런 것도 큰 병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, 우리가 잘 사는 거는 순하게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요즘 점차 하게 돼요. 응? 순해야 자기도 덜 괴롭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덜 고달프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여러분네들도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나는 얼마나 순하냐. 응?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A라는 부부는 이 부인이 조금 순한 성격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랑 상담 받으면서 남편을 그러려니 하고 봐주니까 그런 대로 굴러가고, 이쪽 집은 남편은 뭐 이제 좀 결점이 돈 버는 데만 너무 신경을 쓰고 부인을 외롭게 해주는 그런 결점이 있기는 한데 그거를 참지 못하고 바글바글 하니까 부부 사이가 멀어진 것은 물론이거니와 전국적으로 아들이 피해자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이게 까칠하게 굴어서 득될 게 아무것도 없음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시고 가급적이면은 대상이나 사물을 바라보는 눈을 순하게 하는 쪽으로 좀 이게 단련하고자 노력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요.